부모님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뇌에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선생님, 이런 문제의식을 한번 가져본 적 있으세요? 우선은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란 말이 있잖아요. 아마 가장 첫 번째는 모방을 할 것이고, 그게 지속되면 하나의 생활 양식으로 아마 따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우리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관리를 많이 하시려고 그래요. 시간을 정해놓으려고 그러고 약속을 정해놓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보는 부모님의 모습은 항상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하든가, 아니면 스마트폰 자체를 보고 있던가, 아니면 스마트폰을 잠시도 손에서 떼어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우리 현대인들한테 꼭 필요한 필수품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 대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말이 생각나요. 스티브 잡스, 자녀를 키울 때 자녀한테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을 주지 않았다. 이거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 조작적 이런 활동을 통해 뭐 정서나 지능 여러 가지를 탐험하고 발달시키는 시기잖아요. 근데 부모가 이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나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면, 첫째 느끼는 감정은 부당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 보는 곳에서 뭐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느낌을 받겠죠.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스마트폰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왜 항상 스마트폰만 볼까? 그 엄마 아빠의 말에 이제 의심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엄마 아빠가 사실은 관리가 소홀해지거나 어떠한 상황에서 본인한테 스마트폰을 하게 해준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파악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하고 싶어 하겠죠. 왜냐면 본래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까 처음에 제가 드린 말씀처럼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틈틈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어요. 근데 항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빠져들겠죠. 그 시간 안에는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딱 듣는 순간 약간 중독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간헐적으로 항상 아쉬움을 남기고, 그 다음에 그걸 할 때는 모든 걸 잃을 만큼 다양한 자극과 쾌감을 준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아마 부모님이 그런 계속 핸드폰, 스마트폰 하고 있다면 아이들이 몰래 하면서 더 스릴과 그 다음에 더 아쉬움을 느끼면서 약간은 중독돼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말초적인 감정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중단이 돼 있을 경우에 약간은 금단 현상처럼 참기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부모님을 원망하게 되겠죠. 우리 대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혹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어떻게 지도하고 계세요? 우선은 자녀 교육은 집사람한테 맡기는 편이고요. 이거 너무 책임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제 부부가 같은 교육관으로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 근데 저도 교사 출신이고 이런 교육적인 철학이 있지만, 그래도 양육하는 시간이나 아이들과의 정서적인 이런 밀접한 관계는 집사람이 훨씬 더 저보다 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저는 집사람의 의견에 다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책임 회피 같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께서도 스스로 약속을 정하셔야 된다.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같이 있는 시간, 자녀와의 대화 시간을 늘려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을 학생들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부모님 스스로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은 더욱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환경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하지 않고는 수업을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우리 디지털 기기에 밀접하게 이제 관계 맺기가 이루어졌죠. 어떻게 됐습니까? 줌 수업으로 원격 수업을 할 때 근데 많이 뉴스 보도가 나왔던 게, 노트북으로는 줌을 틀어놓고 옆에
스마트폰은 유튜브나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좀 우리 아이들이 이런 스마트폰을 활용한 오락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런 스마트폰 중독에 있어서 그거를 환경적으로 제한하는 뭐 앱이 있고 뭐 TV를 뭐 치우고 그런 거는 1차적인 해결밖에 안 된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아이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활동들, 그리고 더 흥미있는 활동들을 좀 소개해주고 좀 경험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의 과의존 상태가 이제 저연령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남학생들에게 이제 집중적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여학생들도 이제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 현상들에 대해서 저연령화에서 시작된다는 것들은 학생들이 비춰 뇌와 신체가 성장하지 못했을 때 사실은 침투된다는 게 가장 또 큰 문제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내 환경 속에서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했을 때는 정말 스마트폰을 가급적 사용 안 하고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다른 것에 몰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렇다면 사실은 저연령 학생들한테 이게 통할 수 있어요. 중고등학생 자녀들. 우리 대선생님도 지금 중고교생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우선은 이미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한테 뭔가 강요한다는 거는 더 큰 반발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되게 바쁘잖아요. 정말 한정된 시간을 함께 하는데 진짜 그 시간을 정말 소중히 보내야 된다. 주말에 뭐 이렇게 가볍게 바람을 쐬게 한다거나 혹은 함께 서점을 간다거나, 코로나로 이제는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가능해졌잖아요. 그러면 저도 지금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한 번 돈이 좀 들지만 서점에 무조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책 한 권, 그리고 제가 약간 학습적인 책 한 권을 이렇게 조율을 해서 2권을 사게 해요. 좀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우리 아이한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선 선생님 너무나 훌륭하신데, 저는 이제 제가 디지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자아서로서 이런 측면에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과몰입 현상을 장점으로 승화를 시키자. 사실은 미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문해력, 그 디지털 소양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갖고 AI 역량으로 키워나갈 수 있다라면 학생들이 어떤 직종에서 종사하든지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특징, 스마트폰을 굉장히 잘 활용하지만 사실은 IT나 디지털을 사용하는 소양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파워포인트나 어떠한 간단한 이제 웹 수업 도구들을 활용하는 데도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고교생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고 학생들이 빠져들고 좋아한다라면 이것을 갖고 학생들이 창의성을 키워올 수 있도록, 문제 해결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전 과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도전 과제형 학습을 좀 연계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따로 이제 그 주제를 대선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소프트웨어 AI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 교육과 연계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우리 중고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래 학생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친구들끼리 어떤 카카오톡 커뮤니티가 있다면 혼자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큰 좌절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어떤 디지털 사용 습관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친한 친구들 부모님과 좀 지혜롭게 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하지 말아라 지시하기보다는 그 학생들 전체가 좋아할 수 있는 활동이나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친구 부모님과 협업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아이만 그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소외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중고교생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담임선생님하고 대화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담임선생님한테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 상황에 맞는 이제 연합 작전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런 방법들이 필요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같이,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어떤 심리 정서적인 특징을 고려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물 한 잔 드시면서 하시고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뭐 자녀 교육에서 아예 분리를 시켰다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스마트폰, 특히나 고학년 학생들 분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부모로서 좋은 모범 사례, 그리고 요거를 부모와 자녀의 소통 창구로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가족 채팅방이 있는데 유튜브에 좋은 영상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가족들의 일상사를 이렇게 사진으로 공유하니까 아이하고도 사실 많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런 소소한 카톡 대화가 유대감이나 이런 가족 관계를 좀 돈독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그 디지털 기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교실 속 수업에서 경험한 경험들을 가상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현실화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그림도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글도 쓰고, 또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이제 컴퓨팅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코딩 수업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관심 있는 정보들을 이제 수집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진로를 설계하고 탐색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활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교육 활동들을 소개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연결해 주시는 노력이 약간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나중에 좀 디지털 교육에 관한 컨텐츠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한 내용, 학생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악조건이 되거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솔루션을 조금 정리를 해주세요. 첫 번째로 부모님이 모범이 돼야 된다. 부모님이 모범이 돼야 된다. 예. 두 번째로 아이가 스마트폰 외에 다른 체험이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뗄래야 뗄 수 없다면 그거를 교육적으로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움의 도구로 삼게 해라. 오케이. 네 번째까지 있나요? 네 번째 있었잖아요. 뭐예요? 중고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래 친구들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친구들과 사용 시간을 함께 조절할 수 있도록 친구 부모님이나 담임 선생님의 도움을 꼭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끝나는 멘트 한번 해주셔야죠. 예. 부모님께서 근데 걱정하시고 어쨌든 야단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그 옷을 벗게 할 때 막 바람을 불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한다고 벗는 게 아니라 따뜻한 태양이 옷을 벗게 하듯이 우리 아이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그리고 그런 모범적인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이 저절로 스마트폰 이렇게 좋은 쪽으로도 쓸 수 있네라고 생각이 들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성격 급한 부모님들이 많아요. 한 번의 약속, 그리고 집중적인 우리 학생들의 훈육, 잔소리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행동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믿으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레방아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수많은 물방울들이 지속적으로 작용을 할 때 물레방아가 끊임없이 돌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을 키우실 때, 교육할 때 항상 꾸준하고 그리고 그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